자, 드디어 왔어요. 김건희 주가 조작 이야기인데 일단 SBS의 단독을 한번 우리가 좀 면밀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작전 의심 기간에 9억 원대 차이가 얻었다. 작전 의심 기간에 9억 원대 차이가 얻었다. 요거 이제 이따가 이제 우리 그 작전 전문가께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자, 이 보도를 일단 보시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시기인 2010년부터 2011년 초 사이. 여기 기한 잘 보세요. 나중에 주가 조작 공소시효 남아 있는 건 2012년 11월 달까지가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주식 거래가 수십 차례 이루어졌는데 그 기간 계좌에서 들고 난 돈을 비교해 보니 9억 원대 차익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뭐냐? 윤석열이 토론에서 당연히 주식했죠. 손해 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말이 바뀌었잖아요, 일단. 손해 보고 뺐다고 했던 윤석열이가 이익 본 것도 있다고 말을 바꿔.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안 걸리려고 하는 수법 중 하나인 거예요. 근데 저건 너무 뻔한 거짓말 아닙니까? 내가 주식을 하든 그냥 은행 예금을 가지고 있든 간에 원래 내 돈이 얼마인지는 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식을 100가지를 사든 한 가지에 몰빵을 하든 결국에는 그 거래 결과상 원래 내가 넣었던 돈과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윤석열이 전형적인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주식을 샀기 때문에 그게 등락이 뭐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순이익은 모른다. 그거 어디 말장난입니까 예. 그게. 모질라서 모를 수 예.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개인 명의 증권사 계좌 4개의 거래 내역을 입수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첫 번째 김건희가 주가 조작 피의자인 이씨, 그러니까 그 선수 있잖아. 이씨 이정필이로부터 계좌를 회수한 지 5개월 뒤 2010년 10월 28일부터 미래에셋 대우 계좌를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수가 시작돼. 매도 잘 기억하세요. 매수는 사는 거고요. 매도는 파는 겁니다. 11월 중순까지 한 번 1000주를 매도한 거 빼고는 여러분들 보이시죠? 1000주 여기 1000주를 매도한 거 빼고는 모두 47만여 주를 꾸준히 사들입니다.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닷새 뒤인 11월 하순부터 갑자기 팔기 시작해. 그리고 그 다음에 2011년 1월 13일까지 미래에셋 대우와 DS 계좌로 모두 49만 주를 또 내다 팔아. 지금 매도 다 판 거잖아요. 이렇게 2달 넘게 28차례에 걸쳐 사고 팔고가 있었는데 총 매도 금액과 매수 금액의 차이가 바로 9억 4,200만 원이었다. 이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매수 시점에 도이치모터스 정가 3,130원. 두 계좌를 통한 주식 매도가 마무리된 이듬해 1월 13일 정가는 6,960원. 2배를 올렸네요. 일단 여기서는. 부럽다. 나중에 이게 8,000원까지 올라갈 거라 아마. 그 다음에 해당 기간은 검찰이 발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의 이른바 작전 기간 가운데 2단계 인위적 매집을 통한 주가 부양 시기와 일부 겹친다. 여기 지금 빨간 거 있잖아요. 김건희 계좌가 집중 거래되던 게 작전 2단계에 속하더라. 이게 이제 SBS의 보도 단독이었어요. 자, 이제 선수 이거 설명해봐요. 이제 이게 이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로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자꾸 의혹이라고 이렇게 의심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과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가고 있나. 그래서 뭐 다른 방송에서는 이 매매 거래글을 다 하나씩 보시더라고요. 근데 작전을 좀 아는 저로서는 얼마 사고 얼마 팔고 이거는 되게 그 증권 거래 매매 그 확인할 때 좀 애매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주식 매매는 그러니까 먼저 산 게 먼저 빠져나가 선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내가 도이치모터스를 10,000원에 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5,000원이에요. 그럼 많이 싸졌으니까 그럼 내가 단타를 칠까? 그래서 10,000원에 산 걸 놔두고 5,000원에 또 사서 6,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1,000원 번 거잖아요. 근데
1,000원 번 거라고 잔고에 뜨는 게 아니라 10,000원에 산 거를 갖다가 6,000원에 판 걸로 해서 마이너스 4,000원이 뜨는 거죠. 아, 그런 스킬. 예. 이해했어.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뭐 자기 4천만 원, 그러니까 그 김건희 계좌가 4천만 원 손실 났다. 정말 났을까? 안 났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한 종목을 언제 얼마에 사서 언제 얼마에 팔았다. 그게 아주 심플하면은 얼마 수익이 났다라는 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왜 우리 한참 2007년도에 적립식 펀드를 판매할 때 금융인들이 코스트 에버러지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내가 100만 원으로 적립식 펀드를 들면 주가가 빠지면 나는 매달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수량을 하고 이게 이렇게 빠졌다가 확 올라갈 때 수익이 극대화된다. 이게 주식시장에도 통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몇 주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이렇게 단순 계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식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계산한다면 저는 김건희가 이 기간 동안에 9억 이상의 수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학설이에요. 아니, 실제로 그렇네요. 제가 그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아까 2단계였잖아. 작전 2단계였잖아. 네. 나중에 그 3단계 정도로 가서 네. 우리가 알려진 게 저번에 10억 놓고 50억 받았다. 이렇게 40억 벌었다. 전체는 그런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만 9억 벌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저는 이거 9억 이거 어차피 주가 조작은 맞는데 이제 우리 검사님들이 나중에 김건희를 소환해서 취조할 때 취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할 때 제가 좀 도움을 드린다면 이게 왜 주가 조작이 그러니까 주가 조작일 수밖에 없냐면 보세요. 작전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대표이사를 끼고 하는 작전이 있고 그리고 대표이사 모르게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라는 것보다는 대주주. 그렇죠. 아니요. 대표이사까지도. 여기서 말하면 권오수.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룸 같은데 해가지고 대표이사랑 그다음에 주포랑 돈 되는 주포랑 그다음에 이제 그 작전 매매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너는 얼마 되고 너는 얼마 되고 어떤 재료가 있으면 이 재료를 언제 뽑을까? 뭐 그거에서 이제 서로 통장 매매라고 해가지고 거래량을 살짝 늘려가면서 개인들을 꼬시고 이런 게 작전이거든요. 그러면 김건희가 이 도이치모터스를 산 게 권오수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알고 한 주가. 심지어 권오수가 소개해 준 거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거 대표이사랑 같이 한 주가 조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주가 조작을 했을 때 2010년도에 김건희 자산이 77억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죠? 네. 그 정도. 윤석열이 그 토론에서 내가 우리 마누라를 만나기 전에도 돈이 많았다 그러는데 이거 센 거짓말이에요. 저번에 우리가 그 김건희 재산 증가 이야기를 한번 할 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김건희 그때 재산은요 10억 조금 넘었었어요. 10억. 근데 나중에 윤석열이랑 동거하고 결혼하고 나서 막 올라가고 현찰이잖아요 결국에는. 재산이 지금 현찰로만 50억이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 내역을 보면서 이게 주가 조작이다 아니라고 그거를 증명하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정말 자기네들이 자백을 하거나 하기 전까지는 어려운데 제가 이제 이게 주가 조작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10년도에 김건희의 자산이 지금 만약에 70억이었다 쳐도 이때 들어간 투자 금액이 1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 전에 그 권오수 CEO한테 주식을 124만 주 받죠. 124만 주가 아니라 24만 8,062주를 받습니다. 그것도 장외로. 장외로 받았다는 얘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이 무슨 관계지? 장외로 김건희가 권오수 대표한테 받아서 그럼 결국 돈을 줬다는 얘기인데 저는 돈을 안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오수가 그냥 김건희한테 주식을 줬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역시 선수야.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장중에 매매가 되는 시간에 도이치모터스를 사면 되는데 장 끝난 다음에 굳이 거래세를 많이 주고 주식을 받고 돈은 안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이 주가 조작이 어떻게 진행된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서 제가 잘 아니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2009년 1월 30일 날 도이치모터스가 상장을 해서 9,000원의 가격까지 올라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뭐 12월 달에 1,800원까지 하락하는데 그 중간 5월 달쯤에 김건희가 대주주로 이제
올라오죠. 그 가격이 그 장외로 받은 게 한 8억 정도 되고 그러면 아마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이랬을 수 있어요. 9,000원에까지 갔는데 지금 한 3,600원 정도 됐다. 그러니까 많이 주가로 보면 되게 많이 싸졌으니까 이거 갖고 있다가 올라가면 팔아라, 돈 벌어라. 이렇게 해서 김건희가 받았는데 문제는 그 뒤로 주가가 더 빠진 거죠. 1,800원까지. 그러니까 이제 권오수나 김건희나 둘이 이거 안 되겠다. 주가 조작을 해야겠다. 뭐 권오수가 생각해서 김건희를 살살 긁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게 주가 조작이 시작이 돼서 김건희가 그때 10억을 자기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는요 20년 넘게 증권 바닥에 있으면서 주식 종목에 그것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었어요. 그런 종목에 전 재산의 거의 다를 넣는다? 그건 뭐냐면 정말 확실한 정보가 있거나 특수관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해본 사람을 못 봤어요. 하긴 그렇지 진짜. 아니 거기다 누가 10억을 투자해 자기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지금 막 거래 내역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본을 생각해 보면 아니 만약에 김건희 자산이 그때 많아서 30억이 있다고 쳐요. 그럼 30억이 있는 사람이 듣도 보도 못한 종목에 10억을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때 주식시장이 어땠냐면 2010년, 2011년이었잖아요. 2010년 유럽발 금융위기가 발생이 되고 2011년도 그리스 디폴트, 뭐 헝가리 디폴트, 뭐 스페인 디폴트 된다 그래서 증시가 안 좋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세 속에서 그것도 뭐 삼성전자 이런 우량주도 아니고 코스닥 종목에 그런 종목을 10억씩 때려 넣는다. 이거는 주가 조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두 사람 과의 특수관계도 의심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딱 그거지. 시장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우량주라는 게 지금 대선 테마주 그래갖고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쪽 분야가 잘 될 것이다 이런 투자도 아니고 이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회사야? 딜러에서 자동차 딜러. 아니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무슨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10억을 때려 박았다는 것 자체가 주가 조작의 냄새가 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 자체로.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 있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 조작이 일어났던 전체 큰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동량을 줄이는 매집 단계가 있고 주가를 띄우는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빠지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단계에서 김건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자체로 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작전 참가자가 아니라 전체 작전을 지휘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공범들 7명이 구속됐는데 김건희만 구속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 여러 가지 이제 잡보도들이 나오죠. 그중에 하나가 김건희가 또 다른 주가 조작 선수에게 계좌 2개를 맡겼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 방송을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보고 아니다, 나 그 종목 좋아서 투자했다 이렇게 정말 모른 척하면 그럼 건희 언니 나한테 한번 투자하면 수익 내준다. 그럼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당신 그러니까 재산이 한 20억, 30억 되는데 어떤 코스닥 종목 뭐 미래지향적인 종목도 아니고 우량주도 아닌 종목이 있는데 거기 종목에 10억을 때려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요.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조작 범행에 이용됐다고 판단한 157개 증권 계좌 가운데 김건희 명의 계좌가 원래 하나 있잖아. 그저 처음에 신한증권 그 외에 4개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다음에 봐라. 신한증권 계좌를 깠었잖아요. 야 결백하다 했는데 그걸 자세히 들어가 봤더니 시세 조정의 흔적이 막 묻어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건 맞아도. 특히나 그 처음에 윤석열이 우리 마누라 죄 없다고 깠던 그 신한 그 증권 계좌 있죠. 나하고 죄 없다고. 봐라 그냥 정상적인 거래였다. 그 계좌에서 그 거래 내역에서 그러니까 작전의 전형적인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봐봐. 지금 왜 그 정상적인 계좌라고 깠던 게 시세 조정 흔적이 듬뿍 있느냐. 이 표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전체 거래 비중 중에 김건희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주식시장에서? 지금 어떤 경우에는 52%까지 올라갔잖아. 전체 거래 비중에서 김건희가 50% 넘게 하고 있다고. 저건 그냥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가장 큰 손인 거지. 지금 아마 3대 주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김건희가 3대 주주였어요. 첫 번째가 권오수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권오수 부인 그다음에 김건희였었는데 참 그다음에 하나 더 있죠. 2010년 1월 27일 날 김건희 계좌 매수 체결 현황. 요것도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요거는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더라고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2010년 1월 27일이에요. 주당 2,490원 이걸 체결로 시작해가지고 2,700원까지 올려. 종가가 고가가 된 거야. 종가 관리했구나. 네. 그다음에 이날 거래에서 직전 거래와 합쳐서 8,600원이 넘는 금액을 외상으로 사는 미수 거래까지 동원돼. 억지로 끌어올렸던 거지. 3시에 끝나죠. 주식시장 가면. 네. 그때는 3시에 끝났죠. 여기 3시에 끝나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지금 체결 가액하고 체결 수량하고 뭔가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언밸런스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든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를테면 이런 거라고 봐. 서로 통정 거래를 하게 되면 실제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품일 경우에는 저게 물건이 좋은데 살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자본주의 원리를 거치게 되잖아. 네. 이런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살 사람은 없는데 지들끼리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작전을 할 때 그러니까 자기네들 뭐 어떤 재료도 없고 뭐 어떤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흔히 주인이 없다고 하거든요. 세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종목들을 자기네들끼리 뭐 김건희 신한은행 계좌에서 뭐 미래에셋증권 그러니까 서로 지 이름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제가 알아봤더니 뭐 최은순 자기 엄마 계좌도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계좌를 사용해서 굉장히 거래를 활달하게 해서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놔요. 그 차트를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 매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트를 보고 주식 투자하는 개인들은 아, 이거 뭐가 있나 보다. 왜 거래량이 이렇게 조금씩 늘지? 왜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올리지? 뭐 이평선을 이렇게 만들어가지? 뭐 그런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매매하는 그 특성이면 종가 관리를 되게 중요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작전을 한번 했었었는데 그 증권회사 직원이었는데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 그 정보를 주는 사람이 그랬대요. 오늘 이제 뭐 15억이 들어오는데 오늘 종가는 뭐 얼마가 될 것이다 라고 했대요. 정말 정확하게 그 종가를 딱 맞추더라는 거죠. 종가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장할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 그러면 내가 넣으려고 이제 용을 쓰게 되는 그 그쵸? 과정 있잖아. 그러니까 8시 10분부터 이제 9시 장 전까지 이제 주문을 계속 넣게 되는데 지네들끼리 뭐 상한가 주문 넣고 지랄 예명들을 해요 막.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막 상한가 딱 보면은 호가 나오면 이거 뭐가 오늘 올릴래나? 막 이래가지고 개인들이 막 이제 달라붙게 만드는 그런 생쇼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종가 관리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굉장히 이미지상. 중요하죠. 그 다음날 사람 더 쏟아지게 만드는 스킬을 해서 계속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가를 만든다는 의미는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아 저거는 주인이 저 종목을 관리하는구나. 뭐가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선수들은 그렇게 보는구나. 확신을 주는 거죠. 일반인들은 그거 못 보고. 주식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차트 많이 보잖아요. 네. 저는 이거 약간 여담인데 제가 좀 되게 며칠 전에 울컥했던 그러니까 열이 확 받았던 게 뭐냐면 2차 토론이었나요? 그때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김건희 주가 조작 막 얘기했는데 심상정 후보가 막았잖아요. 뭐 이게 뭐 청년 미워 죽겠더라.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아니 청년 막 이랬잖아요. 저 진짜 욕 나왔어요. 아니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주식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너무나 저 당연히 물어봐야 될 거라고 너무 그때 열받아가지고 술을 겁나 마셨습니다. 제가. 자, 그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가 한 말이에요.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연루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다. 맞잖아. 그렇죠. 문제는 이제 검찰이나 이런서 나오는 정보 중에 하나가 김건희가 주가 조작 이런 걸 알았냐 몰랐냐일 뿐이지 주가 조작으로 돈 번 건 맞아. 근데 이게 계속해서 주가 조작 의혹이라고만 얘기하잖아요. 주가 조작해서 알았건 몰랐건 김건희가 돈 번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건희는 주가 조작으로 돈 벌었다가 확정된 사실인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자꾸 여기다가 의혹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인데.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걔네 얘기는 이거지. 아니, 주식해서 돈 벌 수 있지.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아니라니까요. 화가 날라 그래요. 아니, 그래서 선수한테 뭐 계좌 2개를 맡겼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는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맡기라고 하니까 돈 벌게 해준다고 하니까 맡겼어요. 라는 식의 사실은
그런 부분을 옹호하는 헤드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뤄보면은 이게 그냥 한 팀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게 아예 김건희가 I believe 이렇게 좀 불러주세요. I believe, 저는 주식을 잘 몰라서 I believe. 그냥 투자하라고 그래서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해서 돈을 보냈을 뿐입니다. 뭐 이랬으면 나중에 정말 뭐 선수가 막 김건희 몰래 매매를 했다. 근데 사실 계좌를 빌려주고 그런 일들은 이 바닥에 있긴 해요. 네. 그럼 정말 김건희가 끝까지 나 몰랐어. 이렇게 이제 끝까지 그렇게 가면 되는데 정말 웃긴 게 국진당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주가 조작 아니다. 왜? 김건희가 직접 전화 걸어서 주문을 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럼 안단 얘기잖아요.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녹음이 되는 전화로만 매수 매도를 했다고 거짓말인 게 저번에 한 보도로 나온 적 있잖아. 예. 왜 그 최은순하고 주가조작 선수하고 같은 IP에서 하던 그런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HTS 해가지고 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아무튼 김건희의 주가조작 연루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인 건 확실합니다. 이게 핵심은 김건희가 주가조작 알았냐 몰랐냐일 뿐인데 계속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거 생 거짓말인 게 김건희가 몰랐을 가능성이 없다는 보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 게 상황상 이정필 씨한테 계좌를 넘겨줬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정필을 하고 사이가 틀어진단 말이에요. 왜냐? 이정필한테 대가를 안 줬어요. 권오수 회장이 그러니까 전체 작전에 대해서 그 어떤 보수를 줘야 되는데 보수를 안 주니까 이정필이 그냥 배째고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정필이 다른 선수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이정필한테 줬던 계좌를 돌려받고 하는 과정이었던 건데 그러면은 그 이정필하고 그 이정필이 거래했던 그 내역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가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손실을 봤다면 팔았어야지. 이정필이 네. 거래했던 걸 팔았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걸 계속 지고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어디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공개한 계좌 외에 최소 2개의 계좌를 주가조작 세력한테 맡겼다. 다음에 새롭게 드러난 2개의 계좌는 검찰이 분류한 2차 작전 세력의 이른바 주포에게 빌려줬다. 세 번째, 빌려준 계좌 외에 주가 조작 세력의 권유를 받고 자신이 직접 주식을 매도한 계좌도 2개가 더 있다. 이렇게 5개인 거예요. 다음에 최은순도 주가 조작 세력한테 계좌를 빌려줬다. 여기까지가 있는 거고 그 범죄 일람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범죄 일람표라는 게 무슨 표가 있는 게 아니야. 그 범죄 사실을 육하 원칙에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야. 여기 범죄 일람표에 나옵니다. 범죄 일람표 첫 번째 가장매매 통정매매가 분량으로는 522줄에 걸쳐서 김건희가 등장하는 횟수가 106회. 범죄 일람표 두 번째는 고가 매수, 물량 소진, 허위 매수, 시정과 관여 주문 해가지고 분량은 이거 굉장히 길어. 7,282줄에 걸쳐서 이 서술이 되는데 김건희가 178회 등장합니다. 범죄 일람표 세 번째를 보면 작전에 동원된 계좌의 매수액 및 기간이 이것도 여기 범죄 일람표에 157 그 줄이 나오는데 그중에 김건희가 5회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작성한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가 얼만큼 관여돼 있는지가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김건희가 이 주가 조작에 관련이 안 됐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돈은 벌었다 치더라도 내가 몰랐다고 하면 이미지에. 근데 김건희가 곳곳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시점마다 통장을 빌려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김건희가 이렇게 많이 등장해요. 다 합쳐 이거 한번 더 해보실래요? 아니 산수가 잘 안 돼가지고 289. 280 거의 300회 정도 등장을 한단 말이야. 이 범죄 일람표에. 근데 저 범죄 일람표가 공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표라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검찰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아니 근데 제가 이걸 알기로 맨 처음에 이게 이제 주가 작전이 잘 끝나가지고 무사히 넘어갔는데 2013년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멤버들 중에 한 명이 경찰서에다가 제보를 했고 그래서 경찰서가 이제 그 진술서도 받고 자백도 받고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그러면 거래 내역을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금감원이나 아니면 증권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좀 받기 위해서 검찰에다가 영장을 좀 달라고 했더니 검찰에서 씹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무마됐는데 이게 다시 이제 등장한 거잖아요. 최근에 그 경찰관이 그거 유출했다고 기소당했잖아요. 최근 일이에요. 최근. 아휴. 경찰 내사 보고서를 검찰이 쌩깠는데 누가 쌩까게 만들었을까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건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잖아요. 윤석열 같은 부도덕한 검사는 꽤 많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얘는 좀 심하게 뻔뻔해. 아니 정상적으로 주가 조작으로 돈을 한 40억 정도 전체로 봤을 때 벌었다라고 하면 죄송하다는 얘기 먼저 해야 되잖아요. 예. 뭐 우리 마누라는 뭐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고 이건 거지 발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번 토론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김건희는 나를 만나기 전부터 돈이 많았다고. 근데 그 돈, 그 종잣돈 같은 10억 정도는 어디서 왔을까? 오늘 이윤정 님이 답을 주셨네. 이게 그 대주주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권오수 본인, 최대 주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사람이 뭐라고 쓰냐면 특수관계인이라고 써. 그냥 부인이야. 세 번째도 특수관계인이래 보니까. 이윤정 님의 의혹 제기는 그렇다. 그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이 주식을 넘긴 게 사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이 바닥에서는. 정말 특수관계인 아니고는 이렇게 주식을 넘기는 경우가 없는데 그냥 둘이 무슨 관계지? 매우 특수하나 보네. 너무 나가지 마. 매우 특수하다. 거기까지만 해. 예. 우리 방송 들어보자. 나 진짜. 상상했어. 하지 마. 그럼 그냥 특별한 관계라고 합시다. 자, 마무리. 예, 예. 김건희의 주가 조작은 사실이다. 김건희는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벌었다. 근데 원래 그 검사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혹시 만약에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를 부르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러니까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영감하신 분. 네. 자, 검찰. 이분 좀 데려가세요. 자, 여기까지.